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 이거야. 수업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자, 두 번째 개념이죠. 합리적 선택과 경제 주체 역할 한번 해볼 거야. 자, 핵심 개념 3개가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시장 실패. 자, 이제 개념이 조금 이제 새로 보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자,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부터 봅시다. 자, 합리적 선택입니다. 첫 번째, 자원의 희소성. 두 번째,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 자, 첫 번째, 자원의 희소성은 뭡니까? 인간의 욕망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간의 욕망에 얘들아 끝이 있다고 생각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인간의 욕망 끝이 있을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게 예를 들면 내가 천만 원을 버는 게 내 목표야. 근데 이걸 100% 달성했어. 그러면 달성했으니까 이제 돈 벌기 끝내야지 이럴까? 아니야.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한단 말이야. 뭐 1억 벌었어. 그래서 1억 벌었으면 이제 10억 벌고 싶고 10억 벌었으면 100억 벌고 싶고 막 이렇듯이 인간의 욕망 끝이 없어. 여러분들도 그 자신의 욕망을 이제 뭐 샀는데 뭐가 더 좋아 보여서 뭐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경우 없었나? 한번 돌아보세요. 아마 돌아보면은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량은 뭡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자, 합리적 선택과 기회비용입니다. 자, 합리적 선택의 의미입니다. 합리적 선택이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 그 뭡니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성비 제품이잖아. 그러니까 편익이 뭐야? 경제적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 여기서 편익 수 연결되는 거야. 경제적 선택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시계를 사서 시계 A, B를 고민을 많이 했어. 근데 A, B하고 성능이 똑같은데 A 가격이 좀 더 싸네? 그럼 A를 사서 이제 A를 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 선택을 좀 합리적으로 했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그게 바로 합리적 선택. 이겠죠? 자, 3번은 뭡니까?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은 뭡니까?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예시한 것 중에서 A, B, C가 있어. 하나 추가해서 A, B, C가 있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 A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B, C의 대안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의 구성을 보면 좀 더 알기 쉬울 겁니다. 기회비용은 뭡니까?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시적 비용. 이건 외워둡시다. 암기. 자,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은 무엇이냐? 어떤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로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 그러니까 A라는 제품을 고름으로써 그 A라는 제품을 살 때 지불하는 금전적 비용이 바로 명시적 비용이고, 플러스 암묵적 비용은 뭘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불한 것은 아니야. 근데 어떤 대안을 선택감에 따라 얻을 수 있었으나 포기한 대안의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 그러니까 뭡니까? 편익이 만족감인데 만족감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 그러니까 A, B는 성능은 똑같은데 A가 가격이 더 낮았으니 A 선택하는 합리적이어서 C라는 대안이 추가했어. 근데 C는 가격은 좀 높아. 근데 그 기능이 엄청나게 좋은 기능이 하나 들어가 있어. 그럼 뭐야? C를 선택함으로써 A에서 없던 걸 얻을 수 있었으나 이걸 포기한 대안은 뭐야?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편익 빼기 그 기회비용이 0보다 커야 돼. 0보다 작으면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포인트를 잡고 A, B, C라고 제가 예시 두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회비용은 뭐다? 명시적 비용. 어떤 데를 선택함으로써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이 바로 명시적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뭐야? 실제로 지불하지 않았지만 포기는 되네.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이 바로 암묵적 비용이다. 응? 뭐야?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 그러니까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자면요, 조금 이거에 대해서 파고드는 이유가 뭐냐면 어렵게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기회 비용이 뭐야? 기회 비용은 명시적 비용 빼기 뭐야? 괄호치고 편익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 편익 빼기 마이너스 명시적 비용. 이게 바로 뭐다?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이제 합리적 선택을 봤으니 뭐야? 개념 볼까? 자, 합리적 선택과 순편입니다. 순편이 투 이상의 선택 가능한 대안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합리적 선택은 순편익에 플러스 값을 갖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익이 플러스 값을 가지게 돼야겠지. 근데 합리적 선택이 아닌 대안은 뭐야? 마이너스적인 대안이요.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은 뭡니까? 이거는 암기해두세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뭐 자격증 공부하거나 이제 약간 조금 대학 가서도 매몰 비용은 자꾸 등장의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 중요합니다. 매몰 비용은 뭡니까? 이미 지출하여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미 내가 지출했어. 그래서 다시 회수를 못해.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되지. 왜일까? 왠지 너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왠지 나도 약간 헷갈립니다. 한번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미 썼어. 매몰 비용은 이미 써서 회수할 수 없는 돈이야. 그래서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이나 시간이 매몰 비용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맞다. 앞으로 생길 이익이나 비용만 따지라, 이 뜻입니다. 이거 한번 쓱 보십시오. 스탑하고 화면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나도 보고 8, 7, 6, 5, 4, 3, 2, 1, 0. 네, 끝났습니다. 자, 다 봤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매몰 비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미 지출했어. 이미 지출한 건 잊어버리자, 이런 뜻이죠. 매몰 비용 그거 잊어버리는 게 심리적으로도 편해요. 자, 합리적 시장 선택 한계입니다. 자, 시장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의 뜻은 뭡니까? 저번에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전하거나 제한된 서비스의 특성입니다. 자원의 배분, 포인트는 이거였지.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자, 유형 뭡니까? 독과점, 외부 효과, 공제부족, 정보의 비대칭성. 자, 시장 실패 유형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요. 자료 2, 3이 있습니다. 자, 독과점 문제, 외부 효과, 공제부족, 시장, 정보의 대칭성, 비대칭성이었는데, 자, 독과점 문제는 뭡니까? 시장이 하나 또는 소수의 공급자만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뭐야? 독과점. 이거 뭐야? 왜 디스플레이가 이거 반쪽으로 안 열거나고요? 아니죠? 괜찮으시죠? 좀 살살 건드릴게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하여튼 그러니까 이 TV를 생산하는 브랜드가 여러 브랜드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이 S사만 남았어. 그런 거야? 독과점. 바로 그게 독과점이고,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가격이 뭐야? 공급자가 임의로 조정해도 되겠지. 경쟁이 없으니까. 그럼 뭐야? 기업들이 또 이게 경쟁하는 기업들이 있어도 그 기업들끼리 합심해서 뭐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지. 야, 이거 가격 100만 원씩 다 같이 올리자. 이득 좀 보게. 이런 소비자한테 피해가 갈 수 있죠. 그리고 외부 효과입니다. 자, 한 경제 주체의 생산 소비가 뭡니까?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자꾸 더 되네.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주지만 뭡니까? 이익이나 손해를 주지만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거야?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 줬는데 이에 대한 대가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효과가 있네요. 자, 그리고 긍정적 예배 효과. 그러니까 이게 큰 주제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긍정적인 거하고 부정적인 거 두 개 나누는 거지. 자, 다른 경제 주체에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뭐야? 대가 받지 않아. 사회적 최연소보다 과소 생산 소비된다. 자, 부정적, 긍정이 있으면 부정적도 있습니다. 외부 불경제예요. 이건 외부 경제 반대로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게 손해를 줬는데 또 대가 다시 지불 안 했어. 사회적 체력 수준보다 과다 생산 소비된. 이거는 바로 포인트. 이거의 결과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공재 부족입니다. 자, 공공재는 무엇입니까? 비배주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 국방, 치안,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비배주성과 비경합성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거 뭡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서비스나 물건을 이용하는 사람을 막을 수 없다. 그렇죠? 가로등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 그렇지 않잖아. 그리고 비경합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재화를 쓰더라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등대 빚 이런 거다.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건 그렇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알면 어렵지 않아요. 자, 공공재는 기업이 생산을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없어 적극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공급되기는 어렵죠. 그쵸? 기업이 생산을 통해서 공공재니까 모두가 쓰는 거니까 이윤 얻기 쉽지 않아서 공급되기 어렵죠. 충분히 이윤이 되는 것만 공급하려고 하니까 기업은. 자,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자, 소비자와 판매자가 가진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양과 질이 서로 다른 상태. 자, 소비자가 뭡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중고 제품 시장에서 외형만 봤어. 예를 들어 뭐 캐럿 마켓에서 뭐 외형만 보고 불량품을 구매했어. 외형 깔끔한데 샀는데 불량품 구매한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질이 괜찮아 보였는데 질이 다른 거지. 상품의 질이 안 좋았던 거지 원래. 그리고 화재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뭐야? 화재 위험을 예방하지 않았어. 보험에 가입했는데 화재 위험을 예방하지 않았어. 그래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우 사례듯이. 그러니까 화재 보입에 우린 가입했으니까 화재 나도 상관없어. 보상해주겠지 보험사에서. 그러니까 예방하지 않아서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들을 사례를 볼 수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었습니다. 담합이랑 개념까지 알려줘야 되나? 우린 할 수 있잖아. 어렵지 않아. 공공재 특징은 봐야겠지. 비배지성 약간 조금 신박했지. 대가를 주게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 없고, 경합성은 뭐야? 한 사람의 소비가 뭐야?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는다. 비경합성이었고, 그리고 무임승차자 분배, 비배제성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려는 경향 또한 나타난다. 이 세 개는 바로 뭡니까? 공공재의 특징입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탐구 시간입니다. 자, 기회적 비용은 이퀄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뭡니까? 갑은 매주 토요일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시간에 15,000원을 받는데 친구들이 토요일에 뮤지컬을 보러 가자 했어. 근데 아르바이트 시간과 겹쳐서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돼. 뮤지컬이나 아르바이트냐. 뮤지컬 관람권의 가격은 5만원이고 관람 2시간은 2시간이야. 근데 뮤지컬 관람의 기회비용은 얼마일까? 뮤지컬 관람을 통해 얼마의 편익을 얻어야 합리적 선택이 될까? 이제 바로 무슨 시간입니까? 수학 시간? Mathematics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어렵게 보지 않을게요. 그냥 이거 보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회비용은 뭐라고 했죠?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입니다. 명시적 비용은 뭐야? 그냥 이미 쓴 돈이라고. 이미 쓴 돈, 사용했어. 암묵적은
이 다른 대안을 선택했을 때 얻었을 수 있는 비용 많은 거야. 그러니까 명시적 비용 뭡니까? 뮤지컬 관람권 가격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을 쓰게 되겠죠. 그럼 5만 원이 되겠네요. 명시적 비용은 5만 원 플러스 암묵적 비용이죠. 암묵적 비용 뭐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1시간에 15,000원을 받는데 근데 관람 시간이 2시간이야. 아르바이트를 만약에 관람을 선택했는데 나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했으면 3만 원을 벌었겠지? 그게 바로 암묵적 비용인 겁니다. 3만 원이 3만 원. 그럼 다음은 뭡니까? 8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기회 비용은 8만 원이 된다는 소리고 그 합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면 그 앞에 나왔죠? 자, 편익 마이너스 기회 비용이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럼 뭐야? 편익이 8만 원보다 커야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뮤지컬을 보고 이거는 8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어 하면 합리적인 선택이 된 거야. 근데 8만 원 이상의 가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면 합리적인 선택을 되지 못했던 거지. 이게 바로 자료일에 대한 설명과 이 예시들을 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한 겁니다. 제가 설명한 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자, 자료인은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자, 독감 백신을 맞으면 강한 케이스는 독감 백신을 맞으면 개인적으로 정년병에 걸리지 않거나 증세가 심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백신에 접종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다른 사람들의 병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미접종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그렇다고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뭐 말하는 거야? 바로 여기 나온 겁니다.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 뭡니까? 우리는 독감 백신 돈 내고 맞죠? 그러니까 돈 내고 독감 백신을 맞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독감 백신 독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안 걸리니까 그 독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독감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독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도 혜택을 받는 건데 근데 그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너 백신 독감 주사도 안 맞았는데 돈 내고 주사도 안 맞았는데 독감 안 걸렸으니까 우리 덕분에 돈 내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자, 흡연자들은 담배를 소비함으로써 지불한 가격 이상의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또는 한정된 공간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뭡니까? 비흡연자들에게 피해를 주죠. 그러나 흡연자들의 간접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해주진 않죠. 그렇죠? 이건 부정적 영향입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가 되겠네요. 자, 흡연자들이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가격 이상의 만족감을 얻는데 합리적 선택을 한 거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길거리나 한정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맞잖아? 간접 흡연. 그러니까 간접 흡연도 흡연이네. 건강에 안 좋다는 거야. 근데 피해를 받았지. 그래서 피해를 받았다고 보상해주세요 할 거야? 그럴 수 없어.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이게 바로 부정적 효과. 여기 나오죠. 이것도 제가 설명해준 대로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공재미의 자료상 가로등 불빛과 같이 경제 주체의 소비로 인해 다른 경제 주체의 소비 기회가 감소하지 않는 성질을 바로 비경합성이라 했죠. 자, 동시에 가로등 불빛은 지불하지 않은 경제 주체의 소비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비배치성이라 합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치성을 동시에 가진 제한한 서비스를 뭐라고 합니까? 공공재해. 이러한 예로는 국방 및 치안 서비스, 도심 내 무릉거원, 도로 등이 있습니다. 뭡니까? 가로등 불빛 쬐다고 해서 초 단위로 돈 받지 않잖아.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자, 공공재는 문제도 있어요. 승차가 문자 회사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생산하지 않는다. 그쵸. 이윤이 추구하는 기업에서는 굳이 공공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 돈이 안 돼. 그리고 이로 인해 공공재는 시장 원리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생산되지 못할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자, 개념을 봤으니 개념 체크를 해야겠죠. 합리적 선택은 뭡니까? 편익보다 기회 비용이 큰 선택을 합니다. 아닙니다. 편익이 더 커야겠죠? 틀렸어요. 기회 비용이 더 크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게 아니야. 합리적 선택 위해서는 매몰 비용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맞습니다. 이미 쓴 돈 고려하면 안 돼. 공공재는 누군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 외부 효과와 달리 긍정적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에 해당하지 않죠. 긍정적인데 체크해볼까요? 틀렸네? 왜? 왜 틀렸을까? 이번 해설은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내가 잘못 생각했다. 긍정적 외부 효과도 뭐야? 남에게 뭐야? 이익을 주어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에 살려야 되지. X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기회 비용은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뭡니까? 명시적이죠. 그리고 얻을 수 있었던 가치인 암묵적 어렵지 않습니다. 자, 순편익은 플러스라고 이야기해요. 독점, 과정. 그죠?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독점이죠. 그리고 소수만 존재하는 상태. 그렇죠? 자원이 뭡니까? 외부 효과 발생하면 비효율적으로 매분된다고. 여기가 아닌데? 반대 개념을 봤어야 했네요. 하여튼 그래도 이게 맞습니다. 자, 명시적, 암묵적 맞고요. 자, 이항일까? 독점? 과점이네요 이거? 그니까 비효율적. 자, 적어봐요. 검색해보는 게 좋아요. 그쵸? 가점이죠 이게 바로. 자, 소수기업이 매출의 대부분 차지하고, 그러니까 경제 전략이나 가격에 마케팅 전략에 서로 큰 영향받고 경쟁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시장의 공급자가 소수한 존재도 과점이다. 자, 무한한 인가의 요구에 비해 자원은 무한한데 이건 뭐야? 매몰 비용. 이미 지출한 거니까. 무한한 특성의 자원을 뭐라고 했죠? 바로 앞에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냐? 자원에 있었어. 글씨 안 좋죠? 죄송합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한 거니까. 자, 그리고 과점 시장에서 CA 시장 지배력 가진 공급자들과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땡땡을 통해 가격을 높게 책정하기도 한다. 뭐야? 담합. 그리고 정보의 뭐야? 비대칭성. 자, 과소 생산, 과다 생산. 그러니까 아까 과소 생산은 뭐라 했어? 여기 앞에 나와 있어요. 어디 갔어? 여기 나와 있죠. 긍정적 외부 효과일 때 과소고 부정적일 때 과다라고. 그러면은 얘가 기역, 얘가 니은 되겠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맞고요. 담합, 비대칭성, 매몰 비용. 자원에 여기 나와 있네. 희소성. 하여튼 모았으니까 동그라미. 자, 이렇게 채점이 끝났습니다. 이번 개념 체크에서 애를 좀 썼는데 솔직히 개념 체크는 건너뛰셔도 돼요. 설명 그렇게 막 어렵지 않은데 제가 좀 제대로 안 해왔던 거고 그냥 처음 보느라 그렇게 아직까지
그렇게 막 힘들다 이 정도 아니었는데 오늘 약간 조금 계산, 머리 약간은 써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도 이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오늘 내용 한번 총 정리해보자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습 배웠던 걸 복습해줘야죠. 통합사회 2라고 해서 통합사회가 쉽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 왜? 내신 볼 때는 모든 학생들이 쉽다고 생각할 거예요. 쉽다.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쌤이 당연히 변별을 하시겠지. 뭐 다 100점 맞아? 그럼 1등급 사라져?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별을 할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헷갈리는 파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곳에서 킬러 문제를 낼 확률이 당연히 높겠지. 그러니까 복습 이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단의 두 번째 개념까지 끝이 났고 3단은 특히 이제 개념 중단은 4개로 쪼개져 있어요. 중단이 특히나 많아. 그러니까 상단원이 좀 내용도 많고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습 꼭 하시고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도 17강 지금 제가 아직 그 이전 문제풀이 안 찍었거든요. 아직 안 풀었고 개념부터 일단 미리 찍어놓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17강으로 올라갈 텐데 17-1강으로 올라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 원래 한 강에 끊어야 되는데 이제 경제 3단 들어가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더라고 설명하는데. 그래서 개념 설명할 때도 한 중단씩 2개 끊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17-1강이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설명 제대로 잘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되긴 합니다. 재촬영할 수도 있겠네.